예, 오후장 터닝포인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봐야 될 변수들, 종목들,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모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수는 오늘은 또 코스피가 강해요. 어제는 코스닥이 강했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 외국인들이 역시 좀 사니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사고 선물 사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강한 흐름들인데 이슈 체크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상승세 주춤하는 국내 증시 쉬어갈 때인가? 요거는 당장 이제 오늘 오후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쉬어갈 타임인가 아니면 다시 좀 다음 주도 갈 수 있을 것인가? 김성훈 대표님께서 단기 전망과 함께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하고 또 네. 대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가운데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퍼주 중심의 열풍이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에 동참을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이슈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어제 잠깐 이제 매도 물량을 소폭 이제 소진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일 연속에서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 맞는데, 2600에 대한 코스피 저항대 돌파를 지금 꾸준히 한 4번, 5번 정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피 비할 종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를 그래도 끌어올릴 만한 수준의 이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20일이죠. 중국의 2월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이 LPR이 발표가 되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5월 달에 지급 준비율을 50bp를 낮췄는데 이제 이 LPR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의 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제 중국발 이제 악재 이슈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3번의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LPR이 인하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인하될 가능성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중국의 이제 정책적 이슈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국내 증시 다음 주에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건은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오늘 밤에 또 PPI 물가지수가 남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소위 이제 뉴스의 8월화가 될지, 그죠? 그게 가장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예. 오늘 오후장 다음 주 전략은요? 네, 최근 CPI나 소매 판매 물가지수들을 봤을 때에는 1월에 우리가 겪었던 것은 극심한 북미의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 한파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12월 쇼핑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에 소비를 왕창 하고, 그리고 1월에는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와중에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하고 소매 판매는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다시 안도의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러자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시장은 다시 상승하는, 기존 그대로의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인덱스 하락,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 인덱스 하락에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원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해서 배드뉴스가 그대로 배드뉴스로 반영되지 않았고,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가 가격 조정을 받는 동안에 미증시, 유럽 증시,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들 나오다가 지난밤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재차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제가 지수의 바닥을 가늠할 때에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게 ADR이었습니다. 코스피는 ADR이 1월 22일 69.6일 수준에서부터 지금 오늘 시작할 때 110일을 초과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7일 69, 70을 하회했던 2월 7일 저점에서부터 지금 오늘 시작할 때 98.34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 극대화의 관점에서 코스피는 수익률 극대화와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 왜냐? 조금씩 부담스러운 자리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룸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두 시장에 대한
분류 예. 두 시장을 갈라놓고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지점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코스피가 강하지만 최근의 흐름들은 이제 주간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훨씬 강하거든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성장주 조금 순환매가 좀 돌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증시 전망부터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가겠습니다.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테슬라 저가 매수입, 국내 2차 전지주도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인데요. 2차 전지가 단기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는 테슬라도 6% 반등했고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2차 전지 가운데서 공략할 만한 그 안에서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관심주를 좀 들어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일단은 저희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폭이 그래도 강한 상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LFP 배터리를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네. 중국 등이 이제 BYD 등이 생산되고 있는 이 LFP 관련 이 배터리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국내도 이제 하반기쯤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현대차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을 4월에 가동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사실은 이제 국내 전기차 판매 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매출 규모 하락이라든가 비가동 손실 등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서도 테슬라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폭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주기는 했지만 이제 그 우리가 고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장주 테슬라를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전기차 업종 보조금을 받기 위한 가격 인하 전략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AI 기술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율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눈높이를 조금은 높여도 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네. 이제 우리 아크 자산운용에서도 테슬라를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해서 저점 매수에 이제 가격적 메리트 구간에 접근하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ETF 쪽으로도 패시브 자금들이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네. 이제 저점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은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도 6% 상승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 삼성 SDI가 5%. 대형주 쪽, 약간 셀업체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허반석 어드바이저께서는 소재주도 그동안 얘기하시면서 네. 상승률도 잘 나왔잖아요. 2차 전지 가운데 어디를 좀 주목할까요? 종목으로 따져본다면 저도 원래는 셀이지만 네. 셀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셀 업체들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소재 업체들은 감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어제 이 시간에 드렸고요. 네. 어제 잠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전 섹터를 봐도 좋은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사 보고서 발표 이후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관련해서는 탄산 리튬 가격과 수산화 리튬 가격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원계 배터리 NCM, NCA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 가격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주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개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리튬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탄산 리튬 가격은 전년 대비 62% 하락하고 전주 대비 2%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전월 대비 2.3% 상승을 시작하게 했지만 수산화 리튬 가격은 이번 달 들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끊어가고 있는가, 하락 추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가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주 중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셀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고 감사 보고서 이후에 소재주들 보아도 늦지 않고 아직 매력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남아있더라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세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쪽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2차 전지가 뭐 반등이 와야 될 타이밍이
늦어도 한참 늦게 온 거죠. 예,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와서 다행스럽고요. 터닝 포인트 세 번째 이슈는 어떤 건지 보여주십시오. 확인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 반도체주 지금은 쉬어갈 자리인가? 너무 많이 올랐나? 초전도체 아닙니까?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너무 올랐잖아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조정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도 15만 원 찍고 나서 어제 오늘 그렇고 오늘 보면 한미 반도체, HPSP는 한 5% 정도. 이런 것들은 좀 그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눌리는데 역시 반도체도 앞서 2차 전지처럼 지금 반도체 조정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을 좀 보면 될까 얘기를 할게요. 허반석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반도체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CXL이든 온디바이스든 AI든 데이터 센터든 HBM이든 DDR5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왜? 시장이 저점에서 우리가 용기를 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충분한 구간까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상승의 룸이 적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치화해서 보는 게 ADR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상승의 룸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나도 수익 보고 너도 수익 보고 다 수익이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또 올라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조심해야 될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조심성을 잊고서 포모에 또 올라탔다가 윗꼬리를 잡고 내려오는 모습들, 또 손실로 가는 모습들이 왕왕 나올 수 있는 날들이 머지않았다. 그게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 SK 하이닉스 어떻게 했느냐 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리와인드를 드릴 텐데 뭐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정답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저점 구간에서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매수할 만한 종목이었고 지금 자리 제가 14만 원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분할로 매도해 나가는 과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ADR 111을 상회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AI와 데이터 센터, 갤럭시 S24 등의 모멘텀, 산업의 방향성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상향의 기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로 회귀했는데 너무 오버슈팅 나온 것들은 적정 가치로 회귀가 된다면 떨어질 것이고 저점 구간에 있으면서도 아직 실적이 좋은데 저점 구간에서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들은 적정 가치로 회귀하려고 한다면 올라갈 것입니다. 그 종목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 공략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전술적 차원에서 그죠.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차익 실현해주고 또 이제 들어오른 것들 올라갈 것들은 사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성훈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반도체 뭐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종목별 움직임이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기업 좋게 보시는지요? 네, 뭐 간단하게 제가 사실 뭐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옥석 가리기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 HPSP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제주반도체 등의 이 핵심 팹리스 업체라든가 든든한 고객사를 확보한 HPSP 같이 이렇게 TSMC의 고객사가 이제 든든하게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스를 맞춰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밸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현대차에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밸류 부담이 좀 적은 MDS테크라든가 넥스트칩 차량용 임베디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의 국산화 과정도 한번 주목을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 MDS테크랑 넥스트칩 등이 있는데 아직은 이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네. 대신에 앞으로의 국산화 과정에서 이 생태계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MDS테크 네.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더 전반적인 거시적인 전략보다 디테일한 섹터 부분과 종목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터닝 포인트 네 번째 확인하죠.
복지차관이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관련된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워낙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이슈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죠? 종목에 오늘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만 이제 보고 대응하면 되잖아요.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그 의료계의 파업은 2020년에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과 같은 경우도 이게 장기간이 지속이 될지 그럼의 이 기간에 따라서 테마도 형성 기간이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과거에 하는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를 네, 반추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성정보라든가 비대면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움직임이 좀 오늘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의료상의 그 위험성, 고위험성이 존재를 합니다. 오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기술력은 아직까지 사실 비대면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좀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오늘 엔비디아하고 SK가 투자한 미국의 상장 회사죠. 이스라엘 기업 이제 나녹스의 경우에 이제 지분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칩을 활용한 이 CT 촬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에서는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지만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적 투자뿐만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와야지 네, 이것을 그렇죠. 장기적으로 유망해서 저희가 뭐 펀더멘털적으로 본다. 이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기에는 변동성이 이제 있는 그런 네, 그리고 아까 히스토리컬 말씀드렸듯이 종목이죠. 이런 맞아요. 오진에 따른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네. 예. 예,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인성 정보를 말씀하셨던 오늘 지금 인성 정보 26%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하셨던 우리 허 어드바이저 차원에서 그 인성 정보도 잠깐 봐주시고 이쪽 이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네. 운이 좋게도 어제 인성 정보를 안내를 드렸고요. 네.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요. 의료계에서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들, 뭐 전공의들, 뭐 인턴들 해가지고 다 사직서 쓰고 며칠 기한으로 우린 떠나겠다. 또 한쪽에서는 그건 가짜 뉴스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파업 소식이 나오고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군 의관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서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실제로 파업이 장외로 나와서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 그럼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심야 시간이든 언제든 간에 주말을 이용해서든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한 단락이 끝나가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도 말씀 주셨듯이 하나의 테마라는 것의 정점은 아마도 제가 보건대 업무 개시 명령이 정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한번 고려해서 이 테마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인성정보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의료보험 수가와 그다음에 약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상장사 중에 하나가 인성정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케어랩스나 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모두 다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만약 여기서 시세가 꺾이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개시 명령의 피크 이 부분 판단하셔가지고요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관련주 얘기했고요. 터닝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터닝 포인트 관심 종목이죠. 김성훈 대표님 관심 종목 준비해 오신 거 알려주세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테마 형성이 좀 덜 된 종목으로 부담 없게 준비를 했는데 한정 KPS입니다. 이제 이번 그 정책 수혜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원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국의 엑스 에너지사와 세계적인 MSR 우리 소형 모듈 있죠. 그래서 그 개발을 진행을 중인데 일단 4분기 영업이익도 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 상회했고요. 영업이익 590억. 그래서 YY 기준으로도 한 22% 증가를 기록을 했고 이것이 원전에 대한 실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활용 매출에 대한 정비 매출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자력 하면은 설계할 때 한전 기술이 먼저 이제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으로 한전 KPS가 수혜를 받는데 꾸준하게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정비를 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우리가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또 배당 수익률도 올해 예상으로 한 5%대 배당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주주환원 정책에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폴란드, 체코 해외 수주도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오르는 종목보다 이제 주목을 받을 기업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좋죠. 한전 KPS 봤고요.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관심 종목은요? 대표님하고 종목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넥스트 칩입니다. 네.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장치 그리고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이슈가 오늘 뉴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도 이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 카메라에서 인식됐던 영상에 대한 부분들 ISP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력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상 처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막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14,000원 아래에서 도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관심 종목은 넥스트칩이었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은 방송 끝나고 바로 12시부터 그렇습니다. 12시부터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터닝포인트 전략과 종목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그리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